지금 이곳은 순천의 매산여자고등학교 교정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건물은 프레스톤 선교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프레스톤 선교사님이 옛날에 이곳을 사택으로 사용하셨는데요. 그분은 1875년에 태어나셨는데 100세를 사셨습니다. 굉장히 장수하신 선교사님이시고요. 이 프레스톤 선교사님은 이제 1903년에 조선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목포 지역에 사역을 하셨고, 당시에 목포에는 이제 유진벨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유진벨 선교사님이 이제 광주가 전라남도 도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그곳을 선교센터로, 선교부로 이렇게 설립하면서 그 베테랑이신 유진벨 선교사님이 이제 목포를 떠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스톤 선교사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베테랑 선교사님, 더군다나 한국을, 조선을 잘 알고 한국말을 아주 잘했던 그런 유진벨 선교사님이 이제 목포를 떠나서 광주로 가시니까 이 목포를 이제 선교부를 맡아서 가시는데,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한국말도 아직 서툴렀고 하는데, 그때 이제 원산에 부흥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1903년에. 그래서 1906년에 저다인 선교사를 불러서 목포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답니다. 그때 목포가 부흥이 돼서 당시에 이제 선교사 자원들을 광주로 집중하려고 했던 상태에서 이 프레스톤 선교사님이 목포 선교부를 다시 일으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순천에는 선교부가 없습니다. 순천에 이제 자생적으로 순천읍교회랄지 율천의 창천교회랄지 이렇게 또 보성의 문만동교회랄지 이렇게 교회들이 자생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순회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오해 선교사님이 초기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1909년에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맡아서 이제 코이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순회를 여기에서 오셨는데, 프레스톤 선교사님은 이제 목포를 그렇게 선교부를 잘 운영하셔서 만드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순천 선교부를 1913년에 개설하게 되는데, 이 프레스톤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그 후원자인 조지 와츠 장로님을 만나게 돼서 후원금도 많이 받아오시고, 또 많은 선교사들, 심지어 한 33명의 선교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조선 땅으로 다시 들어오셨기 때문에 순천에는 남장로교 선교부 5번째 선교부였는데 이미 선교사 13분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1911년부터 이 건물들을 지어서 1913년에 건물들을 다 지었고, 그래서 처음 코이 선교사랑 프레스톤 선교사가 같이 오셨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 프레스톤 선교사님이 이제 오래 사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분만 오래 사신 게 아니고요. 이 건물이 이제 1913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나이로 치면 106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모님도 105세까지 사셨어요. 굉장히 장수하신 사모님이셨습니다. 프레스톤 선교사님은 순천에 1913년부터 여기에서 생활하시면서 1940년에 이제 미일 전쟁 위기 때문에 이제 철수하게 되셨는데요. 그때까지 한 지역에서 순천 선교부의 시작부터 당시까지를 다 보신 분인데요. 그래서 순천 선교부의 헤드쿼터입니다, 여가, 이 장소가.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전남 노회가 이곳 장소에서도 개최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스톤 선교사님 우리가 볼 때마다 이 건물의 역사만큼 또 그분이 순천을 많이 사랑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고,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매산학교가 재개교될 때 프레스톤 선교사님이 계셨고, 이렇게 처음 학교 만들어질 때부터 다시 재개교할 때, 그 다음에 또 매산학교를 폐교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매산여고 교정이죠. 그 앞에 매산학교, 매산중학교 이곳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코이 선교사 사택이 있는 곳입니다. 코이 선교사는 순천 선교부의 그 프레스톤 선교사랑 1913년에 같이 첫 개설하실 적에 오셔서 상주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언제 오셨냐면 한국 땅에 오신 게 1909년에 오셨습니다. 1909년에 목포를 오셨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포에서 광주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영산강 배를 타고 또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는 한 분의 선교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해인 선교사입니다.
이 호이 선교사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웬 선교사님을 이야기를 같이 안 할 수 없는 것이 순천 선교부는 오웬 선교사님이 옛날에 순회 선교사로 이곳에 오셔서 많은 설교도 하시고 많이 관리도 하셨습니다. 이 오웬 선교사님이 너무 넓은 지역을 담당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 때 1909년 3월 말에 이제 장흥 지역으로 이제 또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그때 이제 급성폐렴을 걸리셔가지고 그분을 가마에 태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이제 빨리 광주에 있는 의사에게 보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광주에 이렇게 거의 도착할 때쯤 아마 호이 선교사님도 거의 비슷한 시점에 그곳에 광주에 계셨던 걸로 기록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선교의 부푼 꿈을 가지고 조선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역지인 광주에 도착하셨고, 또 한 분은 한국에서 조선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병을 얻고 사경을 헤매다가 돌아가십니다. 이 호이 선교사는 그 이후에 어느 지역을 맡게 되냐면 바로 오웬 선교사가 담당했던 전남 동부 지역,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맡게 되십니다. 호이 선교사님이 1913년에 이곳에서 오셨을 때 자녀 둘을 잃게 되는 그런 아픔에 출발을 했던 이곳인데요. 바로 이곳이 호이 선교사 사택 앞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녀 둘을 여기서 잃으시면서도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합니다. 너무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1929년에 광주에 있던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이분을 계속 이렇게 두었다가는 오웬 선교사님처럼 돌아가시겠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귀국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귀국을 하셨는데 그 질병을 앓으신 상태에서 미국 가셔서 193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이곳에서 순천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두 자녀를 잃을 때 저희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그 부인도 자녀들을 이렇게 병간호하다가 질병에 감염된 그런 상태였었는데요. 그때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산모와 자녀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그 셋째가 조선 땅에서 태어났고요. 그 이후로도 3명의 더 자녀가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언젠가 기록을 보니까 그 자녀가 평양신학교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그 기쁨을 표현했던 글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제가 크레인 선교사 가문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크레인이라는 뜻은 영어로는 기중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을 찾아보면 두루미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가문은 옛날에 두루미가 살던 그런 고향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천에 오시면 순천의 대표적인 겨울 철새가 흑두루미입니다. 두루미의 종류가 하얀 두루미가 있고 흑두루미가 있고 재두루미가 있어서 다 이름에 크레인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에 지금 많이 오고 있는, 많이 올 때는 지금 겨울에 한 2,000마리 이상 날라옵니다. 그 크레인이 해년마다 2,000마리 정도, 뭐 한 11월에서부터 이렇게 날라오는데요.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크레인 선교사님이 순천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레인 가문은 2대에 걸쳐서 조선에 9명의 선교사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크레인 선교사 가문은 4명의 자녀와 1명의 선교사가 조선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순천에 온 그 형이 되는 그 크레인 선교사는 순천에 오셔서 매산학교를 담당하는 교육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1913년에 오셨는데 한글을 많이 익히고 선교 준비를 하던 도중에 매산학교가 1916년에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선교사님은 이곳에 계시면서 1921년에 순천 매산학교를 재개교할 때 계셔서 순천 매산학교의 2대 교장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순천에서 매산학교를
운영하셨고 또 많은 지역에서 전도 사업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부인 크레인 선교사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대로 조선의 들꽃들을 그리면서 그걸 가지고 책을 쓰셨고 했습니다. 그 책이 1930년대에 발간됐습니다. 크레인 선교사 사모님은 식물학이 전공이셨고요. 그리고 산업미술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사 사모님은 한국의 들꽃과 이야기에 대해서 책을 쓰셨고 남편 되는 크레인 선교사님은 평양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가셨는데요. 그때가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학교를 폐쇄할 때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폐쇄되는 중에도 1941년까지 평양신학교 그리고 평양선교부를 지키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들이 미국의 일본과의 전쟁 때문에 강제로 추방당하셨는데요.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 얼마나 이곳 순천을 사랑하셨는지 이곳에 오십니다. 오실 때 아들 선교사하고 같이 옵니다. 아들 선교사는 P.S.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크레인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 가문 중에서 기억해야 될 분이 그 아버지 크레인의 동생 저 똑같은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 그래서 한국 이름은 구보라 선교사인데요. 그분이 이제 목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1919년 3월 26일 서울에서 전라도 목포로 광주로 내려오는 유진벨 선교사님하고 같이 자동차를 타고 내려오시다가 천안병점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이셨는데요. 그때 동생은 그렇게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선교를 하다 돌아가셨는데 형님은 당시에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난 아들이 바로 이 바울 크레인. 그래서 동생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바울 크레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바울 크레인은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한국에 오게 되는데 이미 크레인 선교사 가문은 이 선교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실 적에 미리 정탐을 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들 크레인 선교사님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선교가 무엇인지 무척 잘 알고 배우고 보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로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면 이 미국에서 많은 의약품과 의료 기자재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록에 의하면 기차 2량분에 해당되는 그런 양의 거를 확보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때 이미 같은 배에 의약품과 기자재를 다 싣고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선교 사역했던 이 순천에 오셔서 당시에 이미 폐쇄됐지만 그래도 있었던 알렉산 병원을 개원해 보려고 많이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남장로교가 병원을 광주 기독병원과 전주 예수병원 두 군데로 집중해서 개설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크레인 선교사님은 아들 크레인 선교사님은 전주 예수병원에 가셔서 결정되자마자 불과 한두 달 만에 병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기자재가 필요한지 어떤 약품인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미국에 주문해 가지고 받으려 그러면 아마 개원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한국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한국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의약품과 기자재를 다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전주 예수병원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개원했다고 합니다. 또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인턴 제도를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첫 도입하신 걸 하셨고요. 당시에 또 많은 질병들 중에 기생충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순천에 오셨던 크레인 선교사님의 부인이 이렇게 한국의 들꽃과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크레인 선교사님은 조직신학을 전공하시고서 한국에서 한글로 된 조직신학책을 쓰셨습니다. 이 집안은 글 쓰는 재주가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크레인은 의사였는데요. 이 60년대에 조선 이 한국의 문화를 한국 문화 이야기라는 책으로 써서 냈고요. 그리고 부인은
미국 남장로교 의료선교 역사를 또 책으로 써냈습니다. 그래서 책이 네 권의 책을 만든 그러한 또 의미 있는 가문입니다.